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이 끝나기 전에 2020년 연말 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꿀팁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촬영하는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약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늦은 시점에도 충분히 2020년 연말 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락된 현금 영수증 발행하기입니다. 우선은 현금 영수증을 2가지 종류로 먼저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실질 현금을 지급을 했을 때 발행되는 영수증입니다. 누락된 사업장에 연락을 취해서 발행을 요청하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거나 기억이 잘 안 나실 경우에는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누락된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만 간단히 찾아봐도 워낙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그 링크라던가 방법을 찾아서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자세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락된 실질 현금 영수증 발행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하실 수 있고, 다만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바로 이 2번째 현금 영수증 종류인데요. 간편페이로 인한 현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간편페이라는 것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혹은 페이코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이 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삼성페이, SSG페이, 롯데페이와는 조금 다른 결인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결제하려고 하면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페이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2가지 형식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카드를 연동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계되어 있는 카드를 접촉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카드 결제가 되는 것이고, 이외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나 QR코드로 결제를 합니다. 마치 제로페이처럼 현금성 결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간편 결제라고 하더라도 이 2가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설정에 들어가면 내 현금 영수증 등록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나의 핸드폰 번호랑 연동을 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추후에 결제하는 모든 내역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까지만 해놓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현금 영수증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결제한 내역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카카오페이 내역을 살펴봤는데, 현금 영수증을 누르면 그 밑에 지급 내역은 가맹점에 문의하세요 이런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현금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하고 가맹점을 전화를 해서 살펴본 결과, 결국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혹은 그 가맹점과 카카오페이가 어떠한 제휴가 되어 있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의 권한 자체가 카카오페이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미리 신청해 놓은 혹은 설정해 놓은 현금 영수증 자동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맹점이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음식점이라던가 한 경우에는 그 현금 영수증의 발행 권한 자체가 가맹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연동을 해놨다고 한들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가맹점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 여름에 카카오페이를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어요. 가맹점에서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에서 그 지급을 하고 남는 잔돈을 자동 투자해주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하려고 했었고,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할수록 이제 적립이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지급 내역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 모두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수증들만 모아서 다시 발행을 하고 홈택스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나의 연말정산에서 많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절세 꿀팁은 기부 영수증 발급입니다. 기부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현금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기부를 하고 그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쌓여있는 제 많은 옷들을 눈에 이렇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당근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너무 아깝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기부 영수증이란 게 있더라고요. 내가 기부를 한 내역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처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 전에 미리 취급 가능한 혹은 기부 가능한 품목을 확인을 하고 갔어요. 이래야 나중에 제가 힘들게 가지고 갔다가 그걸 되돌아 가지고 오는 그런 사태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 찾아볼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약 20벌을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이미 품목을 확인을 하고 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가져간 모든 상품이 기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전문가분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따라서 이걸 걸러주실 텐데요. 제가 가져간 20벌 중에서는 2벌이 제외되고 18벌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부를 하고 나면 현장에서 영수증 같은 걸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그건 정말 그 현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전자 영수증 그리고 제가 기부한 금액에 대한 확정이 추후에 나게 돼요. 이 과정은 약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그 대기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 발급이 되는지 일정 확인 혹은 조금 더 빨리 요청을 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벌 에서 2개를 뺀 18벌을 기부한 저에게는 기부 영수증 금액으로 17,000원 가량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꿀팁은 연금저축입니다. 2020년에 들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종류는 총 2가지예요. 연금저축보험과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2가지를 가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불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도까지 불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종류는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가 있죠. 2개의 합은 총 700만 원까지 최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얼마나 넣으실지는 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꿀팁이 무엇이냐 하면 연금저축펀드에 단순히 돈을 입금하기만 해도 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12월 31일에도 내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해서 400만 원을 넣어놓기만 해도 그 다음 해에 연말정산에 공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조금 더 잘 알아본 다음에 상품을 가입을 해도 늦지 않겠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MMF, CMA처럼 현금성 계좌가 있어요. 여기에는 원금 보장이 100% 된다고 할 순 없지만 거의 예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증권계좌에서 여는 MMF, CMA 계좌가 연금 펀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그냥 돈을 예금성으로 모아놓게 되면 그래도 원금 보전을 하면서 이런 세액 공제 효과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꼭 잘 알아보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늦지 않은 2020년 연말정산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도 더 성실히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연말 되시고 2020년 행복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